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앞집 정수기 아줌마와의 인연은 우연히 시작되었어요. 저는 여자친구는 죄다 연하만 만나본 평범한 남자였는데요. 제가 여자를 보는 기준은 정수기 아줌마를 만나고 싹 바뀌어 버렸어요. 인생 경험이 많은 아줌마들에게는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걸 할 때도 어찌나 적극적인지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거 있죠. 아줌마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혼자 있다가도 피식 웃음이 새어나오는데요. 정수기 아줌마와의 짜릿한 이야기 한번 털어놓아 볼게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이에요. 원래 고향은 서울인데 제가 가정환경이 조금 불우했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셔서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요. 할머니도 제가 20대 중반일 때 돌아가셔서 그때부터 저는 혼자가 되었어요. 할머니와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물고 싶기는 했는데 새를 들어 살다 보니 계약 기간이 끝나고 이사를 가야만 했고요. 그때 이사를 오게 된 곳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었죠. 제가 사는 곳은 완전 구닥다리 복도식 아파트인데요. 옛날식 아파트이긴 한데 이 아파트에서 벌써 7년째 살고 있으니 정도 많이 들었네요. 제가 501호에 살고 있는데 502호에 사는 정수기 아줌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작년에 정수기 아줌마가 502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아줌마는 딱 봐도 얼굴에 새끼가 조금 흐르는 타입이었어요. 입술 옆에 점이 하나 있는데 그 점이 유독 아줌마를 더 야하게 보이게 만들었다고나 할까요? 40대나 50대쯤으로 보였는데 나이에 비해서 자기 관리를 잘한 듯 보이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워낙 평수가 작아서 대부분 혼자 살거나 신혼부부가 거주하는 게 대부분인데요. 정수기 아줌마도 혼자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할머니 손에 커서 어른들하고 쉽게 친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온 정수기 아줌마와도 처음 마주쳤을 때 인사를 먼저 했어요. 옆집 사는 사람이라고요. 오며 가며 종종 마주칠 수 있는 거니까 이웃끼리 알아두면 나쁠 건 없잖아요. 아줌마도 서글서글하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저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저보고 옆집 총각이냐면서 인사성이 밝다고 반겨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위아래로 저를 쭉 훑어보는데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아줌마가 나를 남자로 보고 견적을 내보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남자를 좋아한다고 눈빛에 써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을 무렵이었는데 늦은 밤에 아줌마가 저를 찾아오는 일이 생겼어요. 집에 전기가 나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퇴근하고 와서 어둑어둑한 시간이었는데 저희 집은 멀쩡히 전기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늦은 시간이어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넣어도 받지 않는다면서 자기 집에 와서 한번 봐달라고 하길래 따라 나서 봤죠. 그런데 요즘 아줌마들은 레깅스 바지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정수기 아줌마도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어두운 데서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안 입은 느낌이 나고 조금 야릇하더라고요. 화장품 냄새도 진하게 풍기는 게 가뜩이나 여자랑 데이트를 한동안 못해서 쌓여있던 저를 자극하는 듯 했어요. 아무튼 아줌마네 집에 들어가서 전등 스위치를 건드려 봤는데 반응이 없더라고요. 거실이고 방이고 다 먹통이었죠. 원룸 사이즈밖에 안 되는 작은 아파트에 아줌마랑 단둘이 있으려니 기분이 묘했어요. 어두운 데 있다 보니 아줌마의 실루엣만 보였는데 레깅스를 신은 다리가 마치 아무것도 안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서 달아오르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런 야릇한 기분을 억누르고는 차단기를 찾아서 휴대폰 불빛을 비춰봤어요.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아니면 대부분 이런 상황은 집에 차단기가 내려간 경우인 일이 많거든요. 차단기 뚜껑을 열어보니 역시나 무슨 일이었는지 차단기 전원이 내려갔더라고요.
아줌마에게 좀 전에 특별하게 전기 쓰신 일 있냐고 물어봤더니 별건 없었다면서 아줌마는 말을 머뭇거렸어요. 차단기를 올려봤더니 다행히 전기가 들어왔고요. 저는 아줌마랑 썸씽이라도 만들어 볼까 싶어서 약간의 친절을 베풀어 보기로 했죠. 차단기가 내려갈 일이 뭐가 있는지 한번 둘러보겠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그러라고 하면서 제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요. 일단 거실을 둘러봤는데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안방을 봐도 되냐고 했더니 아줌마는 후다닥 먼저 들어가더니 침대 위를 막 급하게 치우더라고요. 이불 위에를 슬쩍 봤더니 스타킹인지 레깅스인지 모를 것들이랑 속옷이 몇 벌 보였죠. 침대 옆에 콘센트를 들여다봤더니 원인이 거기인 것 같다는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뭘 그리 충전을 할 게 많은지 멀티탭 위에 멀티탭이 또 꼽혀 있었죠. 보아하니 휴대폰이며 고데기니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연결되어 있었고요. 저는 멀티탭을 이렇게 쓰시면 자주 차단기 내려갈 거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줌마는 그럼 총각이 차단기 안 내려가게 손 좀 써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는 거 있죠. 나름 아주 콧소리를 섞어서 교태스럽게 말이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서 남는 멀티탭을 가져와서는 안방 다른 곳 콘센트에 꼽아 놓고 이왕이면 한 곳으로 몰아서 전기 쓰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해두면 전기 내려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혹여나 문제 생기면 말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슬쩍 물어봤죠. 아줌마 혼자 사시는 거냐고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한숨을 내쉬더니 혼자 산다면서 사연을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사업을 말아먹고 빚도 잔뜩 지는 바람에 이혼하고 이 지경이 되었다고 했어요. 어쩐지 아줌마 행색이 이런 구식 아파트에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구나 싶었죠. 저는 아파트가 구식이긴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서려는데 아줌마가 저를 잡아세웠어요. 도와줘서 고마운데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라고요. 저녁 시간이라 지금 커피 마시면 잠이 안 올 텐데 다른 거 없냐고 했더니 그럼 시원한 거 주겠다면서 아줌마는 냉장고를 열었는데요. 막상 냉장고는 열었는데 저 마시라고 줄 건 없었나 봐요. 아줌마는 민망하다는 듯한 웃음을 지었고요. 저는 괜찮다고 커피는 다음에 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돌아가게 되었죠. 아줌마는 돌아서는 저에게 고맙다면서 다음에 커피 꼭 사겠다고 애교가 잔뜩 섞인 목소리로 인사를 해주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요. 아까 어두운 곳에서 보았던 아줌마의 실루엣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참아보려고 했는데 뇌리에서 야릇한 생각이 계속 떠올랐고요. 결국 저는 그날 아줌마를 상상하면서 그걸 해버리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살짝 해퍼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랬는지 그날은 제 상상력이 마구 자극이 되는 느낌이었죠. 그렇게 정숙이 아줌마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던 것 같네요. 오며 가며 아줌마랑 마주치면 인사도 하는 정도가 되었고요. 아줌마는 저를 좋게 봤는지 저만 보면 옆집 총각이라고 부르면서 친한 체를 해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사람이 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철벽을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가서기 쉬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정숙이 아줌마는 다가서기 쉬운 부류였어요. 아줌마는 저를 보면 먼저 아는 체를 해오기도 하고 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했는데요. 들이대면 뭔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기 시작했어요. 다만 아줌마랑 연애를 해본 일은 없어서 고민이 조금 될 뿐이었죠. 아줌마는 무슨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패션인 건지 볼 때마다 레깅스 차림이고는 했는데요. 그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아줌마를 꼬드겨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우연히 아줌마를 마주친 날이었는데요. 저는 결국 아줌마에게 커피 언제 사주실 거냐고 능글맞게 이야기를 꺼내보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저의 그 말에 화들짝 놀라는 척을 하더니 제 팔을 살짝 터치를 하면서 깜빡 잊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게 스킨십까지 은근슬쩍 하는 걸 보니 거의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피 말고 술 한 잔 사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요. 아줌마는 그 말에 얼굴이 환해지더니 치맥 좋아하냐고 되물었어요. 동네에 아직 아는 사람이 없어서 심심했는데 잘 됐다면서요. 그러더니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줌마는 아파트 앞에 있는 치킨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레깅스 복장으로 술 마시러 가실 거냐고 물어봤죠. 아줌마는 눈이 동그래지더니 자기 복장이 어떻길래 그런 거냐고 물었는데요. 저는 아줌마 기분 좋으라고 너무 섹시해 보여서 술 마시러 가면 다들 쳐다볼 것 같다고 농담을 해버렸어요. 아줌마는 섹시해 보인다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또 제 팔을 은근슬쩍 터치를 하더니 총각이랑 같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추근덕거리겠냐면서 얼른 가자고 저를 잡아 끌었어요. 그렇게 아줌마랑 졸지에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죠. 아줌마랑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어요. 서로의 연애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던 중 아줌마는 푸념을 하기 시작했죠. 나이 먹고 이렇게 몸매 관리하려고 필라테스니 조깅이니 하러 다니면 뭐 하냐면서요. 남자들이 나이 먹은 여자는 거들떠도 안 본다면서 아쉬운 내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눈을 쳐다보는 거 있죠. 정숙이 아줌마의 그런 눈빛은 바보가 아닌 이상 눈치를 안 챌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과감하게 아줌마 손을 슬쩍 잡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아줌마 매력을 알아봐주는 사람이 한 명이면 되지 않겠냐고요. 제가 아줌마에게 관심이 있었는데 연하남은 싫으냐고 물어봤더니 아줌마는 얼굴이 있는 대로 빨개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평소보다 2배는 더 애교 섞인 목소리로 교태를 부려왔어요. 이혼한 아줌마가 저 같은 젊은 총각 만나면 로또 맞은 거 아니겠냐면서요. 이렇게 마음이 통했으니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줌마네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동안 그렇게 상상 속에서만 어루만졌던 레깅스 속의 아줌마 다리를 드디어 제가 마음껏 만져보게 되었는데요. 어찌나 느낌이 부드럽고 좋은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상상만 하던 게 이뤄지던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애교도 넘치는 아줌마는 연애를 할 때도 아주 저를 살살 녹일 듯이 나왔어요. 아줌마랑 사랑을 나눠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어지간한 젊은 여자들보다 나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날 보고 말았어요. 아줌마가 눈이 살짝 풀리면서 가버리는 모습을 말이에요. 아줌마는 그렇게 그날 몇 번씩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아주 찰떡처럼 잘 맞는 한 쌍이었어요. 아줌마는 제가 지금껏 만나본 남자 중에 최고라고 극찬을 해주었고요. 본인을 평생 못 잊게 해주겠다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저를 사랑해 주었죠. 아줌마의 그 말대로 어찌나 기분이 좋은지 아줌마하고 사랑을 나눈 기억은 정말 잊지 못할 만큼 좋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야릇한 이야기도 솔직히 터놓는 사이가 되었는데요. 어느 날 아줌마는 혹시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판타지 같은 게 있는지 묻더라고요. 스타킹이나 레깅스 신은 여자랑 해보고 싶었는데 그건 아줌마가 이미 이뤄졌다고 했더니 아줌마는 재밌는지 자꾸 저를 캐묻기 시작했죠. 아줌마가 자꾸 물어보길래 저는 솔직하게 여자 2명하고 동시에 사랑을 나눠보고 싶은 로망이 있다고 털어놓았는데요. 저의 그런 이야기에 아줌마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저보고 그런 거 좋아하는 취향이었냐면서 은큼하다고 놀려대는 거 있죠. 본인이 물어놓고 말이에요. 민망해하는 제품에 안기면서 아줌마는 말했어요. 저처럼 여자를 만족시켜주는 남자는 여자 2명이랑 사랑해도 되기는 하겠다면서요.
그러더니 자기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면 어떻겠냐고 묻길래 좋기는 한데 아줌마랑만 연애해도 좋다고 둘러대고 말았네요. 아줌마는 제 가슴팍을 꼬집으면서 변태라고 저를 놀려대면서 교태를 부려왔어요. 아주 제 정신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쥐락펴락하는 아줌마가 얄미워서 그날은 더 격하게 사랑을 해주고는 보내버렸네요. 그렇게 밤이면 아줌마와 사랑을 나누고 아침을 같이 먹고 출근하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나누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 회사에서 일을 정리하고 나서려는 중이었는데 아줌마에게 카톡이 한 통 날라왔더라고요. 자기가 운동하는 요가 클럽에서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집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날은 아줌마하고 밤 데이트는 없는 건가 싶었고요. 알겠다고 재밌게 노시라고 답장을 하려고 했는데요. 메시지를 입력도 하기 전에 카톡으로 사진이 한 장 날라왔죠. 두 아줌마가 레깅스 차림으로 다정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더니 아줌마는 그 아줌마 친구분하고도 이야기가 다 되었다면서 퇴근하고는 빨리 집으로 오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카톡을 읽는데 정말 심장이 너무 두근거려서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정숙이 아줌마가 제 로망을 이뤄주기로 했던 거였어요. 아줌마가 너무 사랑스러운 기분이 들었고요. 저는 평소에 잘 타지도 않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곧장 달려가게 되었네요. 아줌마네 문을 노크하는데 어찌나 떨리는지 진정이 되지를 않았죠. 정말로 안에서는 정숙이 아줌마랑 다른 아줌마가 둘이서 다정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레깅스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던 두 아줌마를 보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릴 뻔했네요. 정숙이 아줌마는 요가하면서 알게 된 친구라고 진이 아줌마를 소개해 주었고요. 저는 두 아줌마 사이에 자연스레 앉아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서로 간단히 소개도 하고요. 오래전에 과부가 되었다는 진이 아줌마도 젊은 총각이랑 데이트를 시켜준다는 정숙이 아줌마의 제안을 좋다고 수락한 듯 했어요. 둘이서 오붓하게 데이트하는데 끼워줘서 고맙다면서 재밌게 놀아보자고 하는데 진이 아줌마도 보통은 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안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야릇한 것들을 마음껏 그날 경험해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어질어질할 만큼 짜릿한 시간들이었죠. 두 아줌마가 저를 사랑해주는 그 모습은 억만금을 주고도 바꾸고 싶지 않은 그런 환상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정숙이 아줌마, 진이 아줌마와 무아지경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해 주었네요. 그날 새벽이 되어서야 진이 아줌마는 오랜만에 원 없이 놀았다면서 집으로 돌아가 보게 되었고요. 저는 정숙이 아줌마 손을 꼭 잡고는 이 경험은 평생 못 잊을 것 같다고 고맙다는 말을 건네게 되었어요. 아줌마는 그렇게 좋았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주기도 했는데요. 제가 본인한테 너무 잘해줘서 가끔씩 이렇게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다면서 저에게 깊게 안겨왔죠. 두 아줌마하고 노느라 힘을 쏙 빼버린 탓에 저는 금세 잠이 들어버렸는데요. 어찌나 달콤하게 깊은 잠을 잤는지 몰라요. 다음날 깨어났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긴 했지만 행복했던 그 여운은 한동안 가시지를 않았죠. 그렇게 저는 지금도 정숙이 아줌마랑 연애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아줌마랑 사랑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보내곤 하죠. 연애를 많이 할수록 제 기술도 늘어가는지 아줌마는 저하고 연애를 할 때면 정신을 못 차리곤 해요. 저랑 연애를 할 때면 아줌마는 거의 빼놓지 않고 절정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줌마는 저하고 찰떡궁합이라면서 저에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고맙게도 정숙이 아줌마는 어디서 그렇게 아줌마들을 사귀어서 데려오는 건지 이따금씩 친구를 데려와서는 저에게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도 하는데요. 정숙이 아줌마 덕분에 저는 정말 여러 아줌마들을 만나보게 되었네요.
저는 요새 체력 관리를 위해서 안 하던 운동을 시작하기도 했어요. 정수기 아줌마, 그리고 이따금씩 함께하는 아줌마의 친구들까지 만족시켜 주려면 체력 관리는 필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이웃으로 만나게 된 정수기 아줌마 때문에 정말 행복한 요즘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